안녕하십니까. 오늘 JSP 세 번째 시간 JSP 맛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이 무엇이고,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위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JSP와 서블릿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되는지 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JSP 맛보기, JSP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JSP,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죠. 그래서 자바를 이용한 서버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파일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실제로 웹 컨테이너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웹 컨테이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자바 서버 페이지, 자바를 이용한 서버 페이지 파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SP 파일을 만들고 나서 .java 파일을 또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내가 이렇게 만들면 되고 웹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웹 컨테이너 구조입니다. 자, 우리는 개발자는 이렇게 파일 어떤 JSP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JSP 파일을 만든 걸 가지고 실제로 사용자가 리퀘스트, 웹 컨테이너, 웹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웹 컨테이너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방금 그러니까 개발자가 만든 xx.jsp 페이지가 xs 언더바 jsp.java 파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바 파일은 컴파일러 javac.exe 컴파일러에 의해서 xx 언더바 jsp.class라는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파일은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자바 환경 내에서 JVM에 의해서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 실행이 된 결과물이 사용자한테 다시 전송, 응답될 때는 HTML로 응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WAS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거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으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안에는 웹 컨테이너라는 중요한 컨테이너, 뭔가 담고 있는 녀석이죠. 컨테이너라는 중요한 녀석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컨테이너가 하는 일은 개발자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합니다. JSP 만드는 일만 해요. 그러면 이 JSP가 가지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바 파일도 만들고요. 자바 파일을 만들 때는 개발자가 만든 xxx라는 파일 이름 뒤에 언더바 JSP를 붙여서 자바 파일을 만들고 이 자바 파일을 java c.exe 파일을 실행시켜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컴파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컴파일에서 나온 클래스 파일을 링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 JSP 오브젝트 파일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버에서 구동이 돼서 특정한 해당 페이지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사용자한테 응답이 될 때는 HTML 파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면 돼요. 개발자는. 여기는 누가 알아서 한다? 서버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서 서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서버를 구동시켜 주시면 알아서 다 컴파일하고 알아서 다 링크 작업을 해서 사용자 요청이 들어올 때 사용자한테 HTML로 응답을 자동으로 해주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JS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했을 때와 비슷하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는데 웹은 다이나믹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내가 만들려는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서 JSP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이클립스를 열어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비어있는 곳에서 이 서버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던 거고요. 비어있는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뉴에 다이나믹 프로젝트가 안 보일 때는 여기 아더를 클릭한 다음에 웹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넥스트. 자,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넥스트 누르고요. 넥스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generate web.xml 디플로마 디스크립터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ishi를 누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폴더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바 컨텐츠, 아니, 웹 컨텐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웹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JSP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JSP 파일도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된 프로젝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에 JSP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JSP 파일은 아까 그림에서 여기 장표를 보면 JSP 파일은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컴파일도 되고 링크 작업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프로젝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JSP 파일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JSP 파일이 놓여질 위치를 정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JSP 파일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웹 컨텐츠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정해야 될 이름 hello JSP라고 이렇게 이름을 hello만 할까요? hello JSP 이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누르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hello JSP 이렇게 그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HTML, JSP를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해야 될 학습, 자바를 선행적으로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 강좌는 HTML과 CSS와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선행적으로 학습을 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HTML을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 HTML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TML5의 기본 구조죠. 덕타입도 HTML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JSP 파일은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JSP 파일은 기본적으로 HTML 기본 하에 거기에 JSP의 문법을 추가한 정도의 파일이 바로 JSP 파일입니다. HTML 파일과 JSP 파일이 따로따로 별개의 문서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HTML 파일을 확장자를 JSP를 바꾸면 JSP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 코드에다가 JSP 파일에다가 JSP 문법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얘가 바로 웹 컨테이너에서 컴파일도 되고 링크 작업도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HTML 파일이기 때문에 그 뼈대가 HTML 파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 태그 이용해서 hello JSP world 뭐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 위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페이지 지시어라고 그래요. 이 JSP 파일이 이제 정적인 파일이 아니라 동적인 파일, 웹 컨테이너에서 컴파일 되고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동적인 파일이죠. 동적인 파일일 때 웹 컨테이너한테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라고 지시를 해주는 지시어입니다. JSP 문법이죠. 그러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 셋은 EUCKR을 쓰고 그다음에 페이지 인코딩도 EUCKR 랭귀지는 자바를 쓰겠다.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에 HTML을 쓰겠다. 이런 이 페이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컨테이너에 알려주기 위한 지시어 문법입니다. 나중에 JSP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많이 다루게 되면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면 여기까지 다 만들었고요. 여기 EUCKR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EUCKR보다 UTF-8 인코딩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볼 때 속성과 속성 값을 알아볼 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SP 파일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JSP 파일을 서버에서 구동시켜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자, 구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Run as, Run on Server, 서버에서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버를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우리는 서버를 하나만 만들었죠.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되고 Finish 누르면 서버가 일단 실행이 되겠고요. 그 서버에서 지금 우리가 만든 hello JSP 파일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자, 보시면 hello JSP world라는 문구가 우리가 p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도메인이 중요해요. 자, 도메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로컬호스트 127.0.0.1이죠. 그것을 이렇게 도메인으로 나타냈고요. 다음에 뒤에 8090은 포트 번호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러시 테스트 프로젝트의 hello JSP죠. 이 테스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컨텍스트라고 해서 프로젝트 이름과 거의 항상 거의 동일하게 쓰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 hello JSP를 실행했다. 얘죠, 얘. 그죠? 이 테스트 프로젝트 컨텍스트에 들어와서 그 안에 hello JSP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소스 보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소스 보기를 딱 해보면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만든 JSP 파일과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만든 JSP 파일은 페이지 지시어라는 JSP 문법도 들어가 있고요. HTML 문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한테 응답되어진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페이지를 보시면 JSP 문법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요. 이게 바로 아까 장표에서 살펴봤듯이 JSP 파일을 만들어서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다 했어요. 리퀘스트 와갖고 뭔가 작업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응답을 할 때는 순수 뭐로 된다? HTML 파일로만 됩니다. 사용자한테까지 JSP 문법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모든 기능이 다 끝났고 응답만 해서 사용자한테는 이러한 결과물이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JSP 문법을 보여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HTML로 이렇게 정적인 파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파일 이름을 JSP 파일 이름을 hello라고 했는데요. hello의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했는데 JSP 파일을 만들 때 이렇게 대문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도 유배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대문자로 하진 않고요. 소문자로 많이 하는데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네, 파일을 여기서 카피, 페스트 이용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는데요. 이번에는 월드 JSP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드 JSP는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헬로 JSP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만 바꾸면 되겠죠. 이번에는 헬로 JSP가 아니라 뭐 어디로 들어간다? 월드 JSP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면 우리가 타이핑한 것처럼 월드, 스펠링 틀렸네요. 월드 JSP로 이렇게 결과물이 응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좌에 학습하게 될 내용이 JSP하고 서블릿인데요. JSP는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을 한 다음에 서버를 재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고 바로 브라우저를 확인하면 수정된 게 확인이 되는데요. 서블릿은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통캣 8점대인가 7점대 후반대인가부터 어떤 서블릿 파일이 수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서버가 재실행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실행이 되는데 시간이 약간 걸려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어떤 파일을 수정하고 나서 제 느낌상으로 약 한 3초, 5초 그 정도 있으면 다시 서버가 재실행되면서 수정한 파일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JSP 파일을 만드는 방법,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JSP 파일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JSP 파일의 위치는 반드시 어디? 웹 컨텐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다음에 이것을 서버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서버를 통해서 실행할 때 여기 경로 컨텍스트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다음에 컨텍스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JSP 파일을 명시해 주시면 서버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 컨텐츠 밑에다가 제가 바로 헬로 JSP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가 나오는데요.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나만의 또 경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만의 경로를 만들어서 폴더 관리를 하면서 JSP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는 브라우저가 이클립스 브라우저를 쓰고요. 여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여기는 크롬이죠.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적용 가능한데요. 이클립스를 이렇게 보시면 윈도우에 가시면 웹 브라우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실행이 자동으로 된 거고요. 자, 서버를 잠시 끄고 디폴트는 이렇게 보면 웹 브라우저가 시스템 웹 브라우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런온 서버를 해서 JSP를 실행시키면 이클립스에 내장되어 있는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요.
여기서 설정을 좀 잘못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터널 웹 브라우저, 요게 저기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고요. 그다음에 디폴트 시스템,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웹 브라우저,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크롬, 여러분이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널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저는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클립스가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그 결과물이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클립스에서 내장되어 있는 브라우저는 사용을 거의 안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봅니다. 예, 여기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좀 바꿔서 저 같은 경우는 크롬을 요즘에는 많이 쓰는데요. 크롬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서 다시 서버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동적으로 어디서 크롬에서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크롬에서 실행된 결과고요. 이렇게 크롬에서 실행을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또 창을 열어서 그곳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다가 동일한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똑같은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는 여기서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쓰이는 웹브라우저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로 설정을 해놓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JSP 파일을 만들고 나서 그 JSP 파일은 웹 컨테이너에 의해서 자바 파일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 어, 서버로 가야겠죠. 웹 컨테이너는 서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자, C 드라이브에 처음에 첫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개발 환경 설정을 할 때 JSP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다운로드에 아파치 그 서버를 하나 뒀었죠. 서버를 두고 그다음에 이 안에 워크에 카탈리나의 로컬호스트 그다음에 테스트 프로젝트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거죠. 테스트 프로젝트에 OR 아이고 ORG에 아파치에 보면 이 파일 방금 만든 hello 언더바 JSP 자바 그다음에 뒤에 꼬리가 언더바 JSP가 붙어서 클래스 파일도 다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발자는 JSP 파일만 만들지만 서버에 있는 컨테이너가 알아서 자바 파일도 만들고요. 다음에 클래스 파일도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도 다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JSP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고 계셔야 될 건 JSP 프로젝트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JSP 파일을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하면 만드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서버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좀 더 나가서 서버에서 JSP 파일, 우리가 만든 JSP 파일이 어떻게 컴파일되고 어떤 파일로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HTML 파일로 응답되는지 그 과정도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